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소 백신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전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풍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5월 7일입니다. 오늘 썸네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오늘 저녁에 단판 만난다고 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단일화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등 우파 진영이 승리할 수 있는 필승 조건입니다.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누구든지 이재명하고 붙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화를 해야만 여러 이재명을 반대하는 이재명 민주당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번 대선에서 한번 붙어볼 만하다.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오늘 김문수 한덕수 단판이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대선 보시는 것처럼 27일 남았습니다. 이제 4주 남았습니다. 4주. 7, 4, 28이잖아요. 딱 4주 남았습니다. 자, 오늘 그 댓글에서 먼저 내각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내각제 이야기를 좀 하고 브리핑을 시작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영풍 기자는 내각제를 반대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대통령 중심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각제는 우리가 해봤어요. 이미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뭐 장면 총리 때 그때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엉망이 됐습니다. 엉망. 대한민국 정치 상황은 내각제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북한, 중국 공산당 이런 적성 국가들이 옆에 있는데 내각제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럼 지금은 대통령이 결정을 딱 내리면 신속하게 군대가 움직이겠지만 내각제 하려면은 물론 대통령제도 뭐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내각제를 하게 되면 총리가 여러 정당들에서 다수 정당 세력이 뽑은 총리가 그 전쟁 결정을 한다? 그러면 이 국회의원 저 국회의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라도 대한민국은 내각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내각제 반대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이 김문수, 한덕수, 뭐 국민의힘 단일화 과정에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오해하는 게 뭐냐? 한덕수는 내각제 세력이다. 뒤에 내각제 세력이 붙어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오해를.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되어서 이런 오해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한덕수, 이낙연, 뭐 헌정에 관련 그 개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픽 하나 한번 보여주실래요? 헌정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정회. 전직 국회의원들 모임 헌정회. 헌정회에서 지금 그 헌정회의 헌법 개정 방향이라고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 이게 지금 한덕수 후보 측이 말하는 그겁니다. 4년 중임제. 한덕수 본인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대통령 임기 5년 다 안 채우고 3년만 할 거다.
왜? 3년 뒤에 총선이 있는데 그때 총선하고 대선하고 같이 엎어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총선과 대선을 4년씩 한 번씩만 같이 하면 된다. 선거를 자주 할 필요 없이.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인다는 소리입니다. 현행 5년인데. 대신 중임할 수 있게 한다. 이겁니다, 이거. 자, 여기 한번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게 한덕수 후보가 말한 겁니다. 헌정회의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자, 분권형 책임 총리제가 뭐냐? 국회에서 복수 추천하면 대통령이 선택해서 임명한다. 국무위원 제청권을 총리가 좀 가지는 강화된다. 국내 경제 관련 업무는 책임 관장한다. 총리가. 자, 그리고 분권형 국회 양원제. 대통령의 권한 일부를 국회 상원에 위임한다. 고위공무원 임용 인준권. 국회 내 자율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민주화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국회를 상원, 하원으로 미국처럼 나눈다는 거죠. 미국처럼. 지역 대표용 상원을 두어서 지방 분권에 활용한다. 가령 호남 지역, 충청 지역, 대구 경북 지역, 부산 경남 지역, 울산 지역, 이런 식으로 거기에 상원 지역 대표를 둔다는 거죠. 지방 분권을 강화한다. 균형 발전을 이런 것들이 저 위에 타이틀 한 번 더 보이시죠? 제일 위쪽에. 이게 지금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건 헌정의 헌법 개정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우파 정치평론 유튜브에서 한덕수는 내각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 단일화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어떻게 표현할까요? 조금 전략적으로 퍼뜨리는 것 같아요. 근데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는 내각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각제는 그럼 뭐냐? 내각제를 하면 대통령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없습니다. 자, 일본에 가면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누가 있습니까? 수상이 있죠, 수상. 수상이라는 것은 여러 장관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수상은 어떻게 뽑느냐? 국회 안에 있는 다수당이거나 또는 여러 정당이 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상을 뽑습니다. 투표하죠, 투표.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예요, 수상을. 그럼 수상은 여러 정파들을 연합해서 국정을 이끌어가죠. 이끌어가다가 만약에 잘 안 된다 이러면 국회 해산시켜버립니다. 일본에는 유럽에도 그렇지만 국회 해산 자주 됩니다. 독일도 그렇고. 영국은 그러면 어떠냐? 영국에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도 수상이 있어요. 프라임 미니스터.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의원 내각제에는 대통령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가 말한 분권형 대통령제, 헌정의 아이디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첫 해 1년 차에는 국민적 합의, 그러니까 공청회 등등 국민 투표도 나올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서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갈 것이냐. 그걸 뜻을 담아내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내각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는 내각제다. 한덕수 뒤에는 내각제 세력들이 꿈틀거린다. 이렇게 소위 말해 프레임을 짰어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을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좌파 진영에서 이런 장난을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좌파 진영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김문수, 한덕수가 단일화되면은 선거하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선거는 산수니까. 지금 한덕수 후보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누구냐? 이낙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덕수 후보는 지역적인 기반이
그러면 호남표 일부가 이낙연 그리고 한덕수 쪽을 미는 호남표 일부가 결국은 우파 진영의 대통령 후보가 누군가가 된다면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 민주당 세력으로서는 호남표가 잠식당한다는 건 끔찍한 일이에요. 자, 민주당 세력이 그동안 경상도 출신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서 장사 잘했죠. 대표적인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노무현. 두 번째 인물이 문재인. 둘 다 부산 출신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10년 민주당이 연합전선을 하면서 특히 부울경 지역은 거의 30%에서 35%가 민주당 표가 나옵니다. 괜찮은 이 작전이죠. 괜찮은 비즈니스 작전이라니까요. 그걸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민주당의 동진 정책이라고 합니다. 동진 정책. 경상도 출신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호남 지역의 표가 주력인 민주당이 경상도 지역의 표를 끌어오는 거죠. 이건 여러분 많이 보셨죠.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의 3당 연합, 3당 합당. 그 뒤에 역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DJP 연합, 호남 충청 연합에서 뭐 이런 거. 이게 선거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선거의 전략. 제가 그래서 한덕수 내각제 세력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면 한덕수가 김문수와 단일화하기 힘듭니다. 이 단일화를 깨야 되는 거예요. 깨야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이 성공하는 겁니다. 김문수하고 한덕수와 이낙연 등이 손을 잡게 되는 그 순간 민주당은 선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영풍이 왜 이럴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한덕수가 내각제라는 증거 있습니까? 좌파들의 전략이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좌파들의 전략이. 자, 제가 마치 이제 이런 방송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영풍이 한덕수를 지지하나? 저는 한덕수나 김문수나 대선에 승리할 수 있으면 누구라도 지지할 거예요. 제가 이 많은 댓글 폭탄을 받으면서도 이 주장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즉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만 있다면 어떤 세력과도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일단 대선을 이겨야 되니까. 대선을 이기지도 못하는데 지금 뭐 특정 후보 밀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대통령 선거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 승리를 해야 집권 여당이 되어야 현재 사법부, 입법부가 이재명 세력에게 거의 장악되어 있다시피 하잖아요. 이제 유일하게 하나 남은 게 행정부 세력입니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한 2년 반 정도 버텨줬는데 탄핵돼서 나가는 바람에 행정부 권력마저 이재명 민주당 세력에게 넘어갈 판입니다. 거기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입법, 행정, 사법부 3개의 축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언론은 어때요? 언론은? 링 밖에 있는 언론은 지금 좌파 진영 언론들이 많죠. 민노총 언론노조.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큰 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에 대해서 실망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대선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대선에 지면. 제가 이틀 전 이야기에서도 19대 대선 결과가 이재명,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으로 다자구도가 됐죠. 다자구도. 그러면 홍준표하고 안철수 표만 합쳐도 문재인을 꺾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분열됐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분열됐죠. 한쪽은 자유한국당으로 모이고 한쪽은 유승민의 바른정당인가 모이고 한쪽은 안철수 국민의당인가 모이고 이런 식으로 표가 다 깨졌죠. 지금 이재명 민주당의 전략은 우파 진영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우파 진영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방송에 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이간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김문수가 무조건 대통령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한덕수가 더 장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김문수를 좀 선호하는 사람과 한덕수를 선호하는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간질을 시키는 핵심 키워드가 내각제다. 한덕수가 내각제 한다고 했습니까? 김문수가 내각제 한다고 했습니까? 내각제라는 말은 지금 공중에 붕 떠 있는 실체가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각제를 하려면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국민 투표해야 됩니다. 그 국민들이 그 찬성하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이꼴 내각제 세력이기 때문에 김문수를 지지하는 분들은 한덕수하고 단일화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서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순간 우파 진영은 실체도 불분명한 내각제라는 그 키워드 때문에 분열됩니다. 결국 19대 대선처럼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의 유승민, 국민의당의 안철수처럼 표가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결국 문재인한테 정권을 갖다 바치는 어리석은 짓을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영풍 TV나 우리 아투TV에서 뉴스 브리핑 할 때 저의 결론은 뭐냐? 대선 승리입니다. 대선 승리. 아니 선거라는 건 나가서 이기자고 하는 것이지 선거 나가서 지자고 하면 돼요 그거? 선거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나가서. 그럼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덕수 호남 향후에 여러분 표가 된다면 호남 향후에도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호남 향후회가 깨지겠죠. 호남 향후회 한 편은 야 저 우파 정당 찍자. 아니면 아니다 우리는 그대로 민주당 계속 지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깨지겠죠. 거기도 그러면 선거에서는 상대방 표를 깨서 내 표로 더 데리고 오는 게 우선 아닙니까? 응? 선거에 이기려는 머리를 자꾸 써야 되는데 선거에 지는 줄도 모르고 그 머리를 쓰고 있으면 선거에 이길 수 있나요?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선거는. 여기 한 번 더 올려주셨는데 왜 김문수가 나가면 못 이긴다는 논리입니까? 제가 이건 여론조사 결과로 말씀드릴게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 나와서 이재명하고 1대1로 붙었을 때 이긴다는 여론조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어떤 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론조사를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 가지고 선거합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추이를 보여주시는 것, 추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4개월 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결과 52%까지 나왔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믿어요? 응?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5일 날 구속되고 그때부터 여론이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17%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52%를 뚫었습니다. 심지어는 우파 진영의 많은 유튜버들은 뭐라고 했느냐? 저는 그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저는 보도된 52%가 최고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유튜버들은 실제는 80%다. 이런 식으로 부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온 숫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온 숫자 그대로 가지고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덕수도 이기는 여론조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 김문수 후보는 TK 출신입니다. 호남표를 어떻게 가져오죠? 와이프가 전남 순천 출신이라서 표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 몇천 표는 가져오겠지. 한덕수, 이낙연이 움직여야 호남표를 가져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생각합시다. 자, 그럼 이준석.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야, 이준석은 얄미운데? 얄밉지만 선거에서는 표 가져오는 게 장땡입니다. 표를 가져온다면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했던 점이 있었죠. 근데 한동훈하고 갈등에 비하면 그건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선거를 치룰 때는 일단 화해 모드로 가서 통합으로 가자. 너 사실 민주당 좌파 세력은 아니지 않느냐. 그럼 이쪽을 위해서 좀 도와라.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진영의 축제가 돼야 됩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좌파 진영의 축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여기대로 우파 진영의 축제가 돼야 돼요. 축제하는 과정에 용서도 해주고 서로 감정 앙금이 있으면 풀고 화해를 내서 지지층을 넓히는 이게 선거 전략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야 저 이준석이 저거 못 쓴다 저거. 안 된다 저거. 저 절대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저 또 홍길동 저거 안 된다 저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는 그야말로 특정 후보를 추종하는 세력만 딱 남게 됩니다. 그러면 선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립돼 버려요. 고립돼 버립니다. 그게 바로 19대 대선 결과가 보여주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뭐 50% 이상 받아서 대통령 된 줄 아세요? 40% 그냥 언저리에 겨우 받아가지고 대통령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재인이 5년 동안 대통령 하면서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만신창이가 됐지 않습니까? 국정원 대공수사권 날라가, 원전산업 생태계 날라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 여러분이 아는 많은 불만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 돼서 5년 동안 그 짓을 하면, 심하면 심했지, 약하진 않을 겁니다. 이게 지금 27일 이후에 벌어질 예정입니다. 호남표 안 움직인다고요? 해보셨어요? 이낙연 한덕수 데리고 와서 호남표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 그거 해보셨어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죠? 예? 왜 호남은 그러면 그냥 저 다 민주당 거라고 왜 그렇게 놔두세요? 호남 사람들도 이번에 저 광화문에 집회, 세이브 코리아 호남 가서 집회할 때 광주 전주에서 다 나온 사람은 누굽니까? 버스 타고 KTX 타고 간 사람도 있지만 그 동네 청년들 다 나왔는데요. 청년들이 거기 현지에 있는 6070 어르신들한테 혼나면서까지 자기들 주장을 펼쳤는데요. 스탑 더 스틸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도 우파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포기하죠? 그럼 왜 민주당은 그동안 노무현, 문재인을 부산 출신 둘이를 대통령 시켜서까지 노력을 했잖아요. 그게 벌써 집권기간만 1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울경 지역 가보십시오. TK 지역은 별로 해당이 안 될 거예요. 부울경 지역 가보세요. 부산, 경남 지역 가보세요. 선거할 때마다 민주당 표가 30%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이게 하루아침이 된 겁니까? 이게 하루아침이 된 거냐고요. 왜 국민의힘이나 우파 정당 플랫폼은 왜 호남 지역에 공을 안 들이죠? 저는 이 점이 선거 전략에서 필패다. 세이브 코리아는 코인팔이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선거 전략으로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거는 여러분 이겨야 되고 선거는 수학이 아닙니다. 선거는 산수예요. 산수.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면 그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덕수 부정선거 없다고 한 분홍딸기님. 한덕수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죠. 하지만 김문수 했죠. 에? 그럼 둘이 합치면 되잖아. 합치면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지 부정선거에 대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김문수 후보의 공약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공약을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응? 집어넣으면 되죠. 지금 세이브 코리아든 뭐 대국본이든 그게 뭐 중요해요 지금. 선거에 이겨야 되는데. 지금 우파 진영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온정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고 애국심이 강해요. 좋아요 그건. 좋은데 굉장히 누군가의 그 어떤 분파주의적인 발언에 귀가 솔깃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좌파들이 여러분 제가 방송마다 몇 번 말한 것 같지만 좌파들은요 이재명이 좋아서 90%의 득표율을 줘서 누구도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확실한 대통령 후보로 왜 만들겠습니까? 이재명이 형수에게 쌍욕한 거를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압니다. 알지만 이재명이라는 말이 대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지하는 겁니다. 뭐 이기려면 어떤 분은 한덕수로 가야 된다. 어떤 분은 김문수로 가야 된다. 다 좋아요. 다 좋아. 저는 지금 김문수, 한덕수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합쳐야 돼요. 예?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아투TV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류 영합적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광장에 있는 우파 플랫폼의 지지자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채널을 유지해야 된다고 비즈니스 전략을 짜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예요. 대선 승리. 자, 말씀하신 것은 쌍권 퇴출.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권영세, 권성동이 잘못하면 퇴출시켜야죠.
지금 그래서 오늘도 집회 벌어지고 있죠.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전체적으로 이 판을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내각제라는 그 조그마한 이슈 가지고 그 빠지지 마십시오. 전체 판을 보시면은 결국 대선 승리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반국가 세력과의 싸움이다. 예. 뭐 어쨌든 합치면 공약도 2배입니다. 그렇죠. 공약을 섞을수록 여러분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에 하이브리드 개념을 가지십시오. 지금은 순수 혈통만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하는 말씀이 뭐냐, 저 좌파야, 저 내각제야. 그럼 우리 편은 어디 있죠? 우리 편은 순수 혈통 다 모아보세요. 50%를 넘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50%를 넘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세력이든 이준석 세력이든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는 그 매개체는 뭐죠? 자리를 나누는 거죠. 자, 장관 자리 나누고, 그죠? 주요 자리를 나누는 겁니다. 자리를 나누어야 권력이 분점되면서 힘이 생기는 거죠. 내 혼자 다 독점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거? 그럼 순수 혈통끼리만 다 독점한다, 자리를? 제가 그래서 김문수 후보든 한덕수 후보든 측근들이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왜? 측근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후보와 측근은 그 점에서 다른 거예요. 측근들은 다른 세력들이 자꾸 연합해서 들어오는 거를 받아칩니다. 왜? 그럼 자리가 줄겠죠. 측근들이 다 차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문고리 3인방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 측근들이 누가 대통령 좀 만나자고 하면 다 쳐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고립되고 대화가 안 되는, 소통이 안 되는 불통 대통령이라는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측근들이 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 측 캠프, 한덕수 후보 측 캠프도 마찬가지예요. 측근들이 다른 자기들과 잘 모르는, 자기들과 약간 이질적인 성격의 세력들이 접근하려고 하면 자꾸 내치는 거죠. 왜? 걔들이 안 와야 자리가 더 많이 생기거든. 자기한테 기회가 더 많거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선거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이브리드로 계속 붙여야 되는 거예요. 붙여야 돼. 예, 김문수 상승중 맞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릴 거예요. 김문수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 3일 동안 변화가 있어요. 조금 올라가요, 지금.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만나서 단일화 담판을 벌입니다. 서로 입장은 달라요. 입장은 달라요. 그래서 일단 만납니다. 잘한 겁니다. 일단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만 표를 줄 유권자들이 결정을 합니다. 가령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김문수 열혈 지지자가 계시겠죠. 그분들은 묻지마 김문수 지지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말고 다른 국민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처럼 우리 아투TV 뉴스 브리핑 보는 분들은 정치 고관여층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현재 이 방에 들어와 있는 분이 700명입니다. 700명.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우파 대표적인 뭐 유튜버들이 뭐 구독자 100만 넘는 아투TV도 지금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0만 명 넘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동시 접속자 수가 많아봤자 2만 명입니다. 2만 명. 그리고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조회수 20만 조회수에서 한 30만 조회수 나오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 국민들은 그걸 안 보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한덕수 등등 이 범우파 진영의 후보들이 악수하고 포옹하고 우리가 힘을 합칩시다라는 쇼잉이라도 해줘야 그 유권자들이 움직인다고요. 야, 저 사람들 굉장히 나라를 잘 운영할 것 같아. 저기 찍어주자. 이재명은 너무 약간 독재자 같은데? 좀 거부감이 생기는데? 형수한테 쌍욕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에 이기는 거예요. 에?
그 이야기를 저는 하는데 저 내각제다 저거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제 27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27일. 맞습니다. 이분 말 맞습니다. SY님. 쌍권이 잘못한 점은 정식 후보인 김문수에게 짧은 기간이라도 적절한 대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좀 푸대접을 했다. 이 이야기는 맞아요. 저도 여기엔 공감합니다. 5월 3일 날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대합 빌딩에 찾아가서 단일화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다가 이틀 전부터 댓글 폭탄을 맞고 혼이 나고 꾸지람을 듣고 제 개인 이영풍TV 구독자가 2,000명이 날아가 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직접 그 현장에서 김문수 후보와 권영세, 권성동이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까? 보지 못하셨죠. 직접 목격자가 아니잖아요. 전해 들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대선 후보인데 왜 당무 우선권을 존중해 주지 않느냐. 응? 그리고 그러면서 내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 저 권영세, 권성동 쫓아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자, 그럼 반대로 권영세, 권성동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무슨 입장? 선거를 진행시키는 입장. 즉 5월 7일 오늘까지 후보가 정해져야 단일화가 되어야 그게 김문수든 한덕수든 뭐 홍길동이든 정해져야 범우파 진영의 후보가 정해져야 선거 차량에 기호 2번 홍길동 이름도 받고 티셔츠도 맞추고 모자도 맞추고 장갑도 맞추고 선거기획 홍보물이 발주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7일까지 못하면 11일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왜? 후보 등록 마감이니까.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물론 당무 우선권을 존중해주지 않는다. 어떤 불만이 있었겠죠. 하지만 5월 11일까지 그러면 단일화를 할 수는 없나? 그럼 한덕수 빨리 만나자. 어제 같은 경우 대구 가서 있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서울에서 빨리 한덕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론이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니까 오늘 결국 저녁에 서울에서 한덕수 후보를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저녁 6시에. 아직 장소를 공개 안 했습니다. 한덕수 내각제 세력.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게 무슨 소릴까?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해서요. 한덕수 내각제 세력이다. 단일화할 필요 없다. 그러면 여러분 선거 집니다. 여러분 선거 지려고 지금 마음먹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단일화 협상이 중요하다.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 정해져서 기호 2번 김문수 달고 나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저는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쌍권을 편드는 게 아니고요. 권영세, 권성동은 당의 대표, 당의 지도부로서 선거 업무를 진행해야 될 임무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 권영세, 권성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친중이다, 내각제 세력이다 이런 비판하는 목소리를 제가 많이 듣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거 27일 남았는데 그러면 다 손 놓아버리면은 김문수나 한덕수 후보 혼자서 선거 치를 수 있습니까? 당 조직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보세요? 그냥 김문수 후보 나간다, 한덕수 후보 나간다 그러면 그거 당선됩니까 여러분? 당 조직이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지금 우파 진영의 제일 큰 플랫폼이 어디입니까?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이렇게 있겠죠. 전체적인 전국적인 당 조직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파 정당 플랫폼은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 조직을 이용해야죠. 그래야 선거에 이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선거에 이기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뭐 쌍권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 선거에 도움이 되면 지금은 뭐든지 다 갖다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27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지금 오케이 두 쌍권이 제일 나쁜 사람이다.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십시오. 나쁜 사람이다. 하지만 선거는 이겨야 되겠죠.
그래도 나쁜 사람이라도 갖다 써야 됩니다. 선거에 이기려면. 선거 여러분 지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정치 허무주의, 패배주의 끝장납니다. 우파 정치 세력 괴멸됩니다. 왜? 국회 안에 지금 192명의 야 5당의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는데 행정부까지 뺏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 그냥 폭망 가는 겁니다.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그걸 원하시지는 않죠. 그래서 이기는 전략이 뭔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누가 안 한다 했나? 김문수 내공 믿는다. 그래 믿어봅시다. 오늘 저녁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 후레지아님 감사합니다.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뭐 한덕수 지지합니까? 제가 김문수 지지합니까? 김문수든 한덕수든 대선에서 이길 방법을 마련해라 이거예요. 단독으로 나가서는 절대 못 이긴다니까요. 표가 깨지는데. 선거에 이기는 전략을 하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회동합니다. 조선일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한덕수도 후보 검증해야죠. 예, 합시다.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저녁에 회동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자, 당 지도부 권영세, 권선동 이제 단일화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6시에 만나고 6시 어디서 만나는가는 6시에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 오늘 저녁 6시에 한덕수 후보를 단독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 단일화와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들을 따로 만나겠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 한덕수만 만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자면 누가 있을까요? 뭐 나경원 또는 뭐 이철우 뭐 등등 다 만나겠다는 소리죠. 또 한동훈까지도 만나겠다 이 소리겠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라.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당원들 상대로 단일화 찬반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도 중단해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한다. 당은 즉시 중앙선대위를 중심으로 대통령 후보를 보좌해서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권영세, 권성동이 이 김문수 후보 측에 대해서 뭐 5월 7일까지 좀 해주세요. 5월 10일까지 해주세요. 라고 한 것은 당의 선거관리 업무를 그 타임테이블에 맞게 진행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자, 카렌님 오늘 6시 기다려봅시다. 기다려봅시다. 저도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두 분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자, 근데 이제 어제까지 벌어진 일을 지금 특정 후보 예를 들자면 조은들님, 얍삽이 김문수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거 왜 단일화에 도움이 안 되는 말입니다. 지금 김문수는 이렇게 해서 얍삽하다. 뭐 한덕수는 뭐 당비도 한 푼도 안 내고 뭐 얍삽한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도 당비 안 냈습니다, 여러분. 대선 뭐 한 달도 뭐 직전입니까? 2달 직전입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당원 아니었어요. 선거 몇 달 전에 그냥 당원 가입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얍삽합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 후보에 대해서 비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단일화를 그는 망치는 거예요. 응? 망치는 거예요. CIJ님, 지금 이 사태를 이재명은 웃고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지금 즐거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아, 깨소금 맛이야. 이러고 있을걸요, 아마. 어떻게 저렇게 분열을 잘하지? 여기 차명진 저 사람도 틀렸어. 차명진 같은 측근들은요,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김재원 지금 비서실장이죠. 김문수 비서실장.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투표 용지에 한덕수가 없을 거야 라고 왜 자기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가? 그 말을 함으로써 단일화가 안 되는 쪽으로 자꾸 만들고 있다고요. 측근들이. 그래서 조심해야 돼. 지금은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풍이 좋아했는데 앞으로도 좀 좋아해 주시죠.
비방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비방을 하지 말고 잘 되는 방향으로. 자, 김문수 후보님, 한덕수 후보님, 또 어떤 홍길동 후보님이 있으면 자, 잘 화합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세요. 서로 비방하시지 말고 오늘 6시 단판이 잘 되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 주셔요. 격려를. 둘이서 알아서 하게 놔둬라. 이겁니다. 두 분이서 알아서 하게 놔둡시다. 우리는 지금 잘 되도록 그런 분위기를 해줘야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끼리도 뭐 저 누구는 얍삽하고 뭐 당비도 안 냈다고 하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이재명 민주당 세력과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왜 당하시죠? 선거는 이기기 위해서 전략과 전술을 가져가야 된다. 빠른 단일화. 황정희님, 빠른 단일화. 좋습니다. 자, 근데 어제 벌어진 일들은 보면, 자, 한겨레 신문이 기사를 어떻게 씁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단일화 1차 회의, 김문수 쪽 불참으로 불발. 이런 기사가 딱 나왔습니다. 자, 이 기사는요, 팩트는 맞아요. 팩트는 맞는데, 어떤 효과를 줍니까? 김문수 쪽에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로 기사가 나가죠.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이 어떤 신문입니까? 한겨레 신문이 김문수와 한덕수가 단일화가 되어서 범우파 진영의 세력이 커지길 바라겠어요? 깨지길 바라겠어요? 깨지길 바라겠지. 응? 좌파 신문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일종의 선동 효과가 있는 거죠. 응? 자, 어제 벌어진 일들은 이겁니다. 데일리한 기사입니다. 한덕수, 권영세, 대구 내려온다니 김문수 일정 중단하고 서울행. 김문수 후보 측에 지금 불만이 많아요. 어떤 불만이냐. 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서 한결된 마음이다. 그런데 하지만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나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다. 이게 불만이에요. 이게 불만이에요. 자, 일단 그 불만을 제가 전해드렸고 또 데일리한 다른 기사. 허탈한 상경길 권영세 김문수와 대화가 안 된다. 오늘 의총에서 결단 내겠다. 자, 권영세 위원장은 뭐라고 했느냐? 기자에게 김문수 후보와 계속 대화가 되지 않는다. 분명 단일화를 하겠다고 해놓고 자기가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저러고 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한 이야기는 뭐예요?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나면 바로 한덕수 후보를 찾아가서 단일화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갔죠. 그동안. 오늘이 며칠입니까? 5월 7일이죠. 그러니까 5월 3일 날 되고 나면 바로 간다고 했는데 4일, 5일, 6일, 4일, 7일 지금 4일째 된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유, 그건 4일이나 일주일 좀 기다려 주지. 응?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후보를 다그치면 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응?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심정은. 그런데 대선이 2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후보 등록이 5월 11일입니다. 촉박합니다. 그래서 권영세나 이 당 지도부는 국힘당은 아이고 좀 빨리 좀 서둘러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권영세나 권성동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뭐 그동안에 뭐 친중이다 뭐 내각제 세력이다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하는데도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었다는 둥 이거는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대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선거 사무 임무에 대해서는 시간 타임테이블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영세 위원장이 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이번 단일화에 실패하면 자기는 비대위원장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말하는 걸 쭉 동영상을 들어봤는데요. 사퇴하겠다고 했어요. 본인이. 단일화 실패하면 자기는 사퇴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각제 한덕수. 정말 이거는 여러분 한덕수 이꼴 내각제라는 근거를 한번 올려보세요. 글 쓴 분들. 한덕수 이꼴 이제 더 나오시네. 정대철, 이해찬, 백낙청이 한덕수 세력이라고요?
와, 깜놀이다, 깜놀. 백낙청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라고 자기의 유튜브를 통해서 지령을 내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재명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가 이재명 세력이다 이 말입니까? 한덕수가 이재명 세력인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총리를 했죠? 자, 확인되지 않은 이런 말들은요, 분열을 조장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 대선 하나만 하나예요. 아마 이걸 제일 누가 원하겠어요? 국내적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진보당 김재현이 원하겠죠. 그럼 글로벌하게는 누가 원하겠어요? 북한의 김정은이, 중국의 시진핑이 원하겠죠. 러시아 푸틴도 원할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이 들어서야 지들이 장사하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이제 남은 27일 동안 김문수, 한덕수, 이낙연 등등 이재명을 반대하는 범우파 세력으로 뭉칠 수 있는 세력이 계속 균열이 나도록 갈등이 나도록 조장하고 선전선동해야 될 겁니다. 이미 시작이 됐죠. 거기에 넘어가시지 마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내각제 세력 한덕수는 사퇴하라.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죠. 이러면 내각제 타령하다가 이번 대통령 선거는 끝납니다. 응? 끝납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이 페넷마이크 기사입니다. 전 당원에게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찬반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원칙만큼은 분명하다.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 그리고 단일화 시점은 11일까지 완료돼야 된다. 왜? 11일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거든요. 단일화 실패하면 비대위원장 사퇴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뉴데일리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측근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게 이건데, 지금 김재원, 김문수 캠프 측 비서실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갈등을 조장하는 멘트를 많이 합니다. 뉴데일리 기사 보면 한덕수, 권영세 단일화 약속 어기는 것은 국민 배신, 김문수 결단 촉구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 말미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김 후보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는 당헌 당규를 개정할 때 필요한 기구다. 결국 후보 단일화가 여의치 않으면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김문수 후보가 직접 지금 하고 계신다.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인가요? 막 그런 이야기가 들었어요. 전국위원회하고 전당대회 개최 공고가 뜨니까 김문수 사퇴시키려고 한다. 이런 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력을 모으려는 멘트를 해야 되는데 세력을 자꾸 쪼개는 멘트를 해요. 응? 쪼개는 멘트를 해요. 그러면 단일화 못하는 거죠. 단일화 안 되면 대선은 그냥 실패로 가는 거죠. 산으로 가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시도지사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김문수, 한덕수 당장 만나라. 어제 나왔습니다. 단일화 없이 이길 수 없다. 여기 보면 11명의 국민의힘 소속 현직 시도지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분들이 하신 이야기는 시간이 없다. 누구도 이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 나라와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을 위해 소알을 버리고 구국의 심정으로 결단하라. 그래서 오늘 만나는 거죠. 일단은 다행입니다. 일단은 다행입니다. 자, 김문수 후보 측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한덕수 후보 측 이야기하고는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동아일보입니다. 단일화 후보를 누구로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박빙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동아일보 오늘 보도입니다. 즉,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보다 높았어요. 근데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이다. 밑에 그 그래픽을 한번 보여주시죠.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찬반. 네.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은 찬성이 42.9입니다. 저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면 오늘 지금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를 하면 더 나오겠죠. 50% 넘을 겁니다. 이게 여론이죠. 여론조사를 믿고 안 믿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추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론조사라는 것은 저 숫자를 믿지 마세요. 예? 믿지 마세요. 추이를 보는 거예요. 임명장도 안 받았다. 이런 임명장 받고 안 받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미 대선 후보가 됐는데. 여러분,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감정적인 갈등이나 균열을 일으키지 마세요. 임명장 받는 게 뭐 중요해요? 임명장 받는다고 대한민국 대통령 돼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 된 거예요? 선거에 나가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임명장 받고 안 받고 그게 뭐 중요해요? 임명장 모바일로 받아도 됩니다. 휴대폰으로. 그런 거 사소한 거에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문수한테 임명장도 안 줬는데 후보를 저렇게 푸대접하는데 라고 갈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임명장 받고 안 받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대선에 나가서 이겨야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문수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대선에 나가서 이길 방법을 생각하세요. 지금 임명장 받고 안 받고 뭐가 중요해요? 예? 권성동이 그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 들어온다, 나경원 후보 들어온다 해서 여기 앉아 반말했다고 지금 그 영상이 막 돌죠. 어? 그건 우리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뭔지는 100%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권성동이 기분이 그때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죠? 모르죠. 그거는 어떤 이유인지. 그런 것 때문에 갈등감을 일으키는 거 넘어가지 마라 이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김문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김문수를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만들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저거를 다 숫자 그대로 믿지 말고 그동안에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에게 좀 밀렸는데 이제 좀 올라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지금 김문수나 한덕수나 지지율 비슷하던데 예 이겁니다. 이거. 이 여론조사는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1% 어제 이틀 전에 나온 펜앤마이크 기사를 보면 이재명하고 한덕수, 이재명하고 김문수 붙었을 때 김문수가 한덕수보다 0. 몇 프로 앞선다.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호도하면 안 됩니다. 그 여론조사의 결론은 뭐냐? 한덕수나 김문수나 단독으로 나가면 이재명한테 다 진다. 이게 여론조사의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김문수 후보 캠프 측에서 막 돌려요. 드디어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를 앞섰다. 뭘 앞서요? 앞서기는. 0.6% 앞서는 게 그게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이재명하고 붙으면 다 지는 거예요. 지금도 김문수랑 한덕수 단독으로 나가면 이재명한테 진다고요. 이기는 여론조사 보셨어요, 여러분? 그동안 지난 몇 달 동안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아일보 기사 오늘 아침에 나온 조간 기사 중에 이재명 49.7, 김문수 29.1, 이준석 7.4, 이재명 49.8, 한덕수 30.8, 이준석 6.1. 자, 김문수, 한덕수만 딱 보면 한덕수가 한 1%? 한 1% 앞서죠. 저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좀 절여됐다고 하면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야 됩니까? 그 의미가 없다니까요. 무슨 소리냐. 이재명은 지금 49%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거의 50%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든 한덕수 후보든 30% 겨우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지금 19% 나는데 대선 지금 내일 벌어지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동아일보의 여론조사는. 진짜 속이의 경익이 지금 이 여론조사의 결과의 핵심은요. 지금은 김문수든 한덕수든 누구든지 나가도 이재명한테 못 이긴다는 게 이 여론조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긴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선 이제 27일 남았습니다. 27일. 그렇죠. 추이를 계속 보자. 예, 추이 계속 보죠. 지지율은 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변합니다. 이런 플럭추에이션이 있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초이님 단일화 해야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단일화 아니면 둘 다 망해요. 둘 다 망해. 자, 예, 한덕수가 욕심을 버리든 뭐 김문수가 욕심을 버리든. 근데 왜 저는 이영풍 기자님이 한덕수 쪽으로 기우는 듯한 거 왜 그런 거죠? 제가 쌍권을 두둔한다고 뭐 이렇게 쌍권 두둔하지 않습니다. 잘못 있으면 비판하죠. 여론조사일 뿐입니다. 예, 여론조사 참고합시다. 여론조사는 하루가 다르다. 변한다. 맞습니다. 11일까지 단일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11일까지. 그래야 김문수가 최종 후보가 되든 뭐 한덕수가 되든 홍길동이 되든 기호 2번을 달고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호 2번을 단 선거운동 차량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재명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재명은 전국 돌고 있으면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지지자들이 구름같이 모여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기는 전략과 전술이 안 정해져가지고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선거 뭐 그냥 지려고 작정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했더니, 쌍권을 두둔한다는 둥, 저 한덕수 내각제 세력이란 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답답합니다. 이렇게 같은 진영에 있는 세력끼리 갈등을 하면요. 방금 어떤 분이 김효정 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투표장에 안 나갑니다. 투표장에 안 나간다니까요. 내가 뭐 정치 허무주의, 패배주의, 투표장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집니다. 이번 선거에서 김문수가 나가든 한덕수가 나가든 저는 이 두 분께 거의 저한테는 아버지 뻘 되지만 제가 두 분께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닥치고 빨리 단일화 하세요. 닥치고. 그래야 이재명 세력에게 붙어볼만 하고, 그래서 선거에 이겨야 윤석열 대통령 명예회복시키고 서부지방법원 사태로 구속돼 있는 2030 세력들을 그래도 사면이라도 시켜줄 수 있다고요. 선거에 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영원히 내란범으로 끝나버린다니까요. 2030 청년들 임기 만기 꽉꽉 채워서 구속되어 있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기권하지 마십시오, 정경이. 기권하지 마시고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저녁에 봅시다, 김효정님. 예. 일단 봅시다. 오늘 저 두 분, 김문수, 한덕수 두 분의 단일화 협상, 협상이라면 그렇고 협의, 담판을 그 결과를 보시고 뭔가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단일화 빨리 하라. MPC님, 제가 한 말씀, 방송 마치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릴게요. 한덕수와 단일화는 해야 되지만 이미 국힘 후보자가 결정된 마당에 한덕수를 국힘 후보자로 교체한다는 것은 단일화가 아니에요. 말씀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단일화가 지지부진하니까. 내가 홍준표 찍으려 하다가 김문수를 찍은 이유는 김문수 후보가 자기가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면 한덕수를 바로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찍었다. 이런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냐? 이 국민의힘 경선 초기에 한덕수를 바로 만나서 단일화 하겠다고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구냐? 김문수 후보입니다. 홍준표, 안철수, 한동훈 입도 뻥글 안 했어요. 심지어 홍준표는 뭐라고 했느냐? 나는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 그 사람은 안 나온다. 이랬거든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 긴급 기자회견을 오전 그날 11시에 열어서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에 바로 임하겠다. 그리고 나오면 홍준표 후보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이야기했어요. 구체적인 단일화 로드맵까지 이야기했습니다. 5월 3일 날 후보로 선출이 되면 그 주에 바로 토론회 2번 하고 토요일 날 바로 여론조사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홍준표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처음부터 단일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하고 마지막 토론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TV조선에서 할 때 한덕수 단일화 한동훈하고 할 때 단일화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동그라미 표를 딱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의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표를 많이 얻은 거예요. 예.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저에게 이렇게 인신공격성 그 댓글을 쓰시면 안 되죠. 제가 역적이라고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 진행을 하니까.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김문수, 한덕수 오늘 단판을 벌입니다. 단일화는 대선 필승 조건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각제를 반대합니다.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든 한덕수 후보든 최종 단일화 되는 분을 저는 끝까지 지지할 겁니다. 왜? 대선 승리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아까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경선 절차를 거쳐서 김문수 후보가 되었는데 왜 굳이 한덕수 외곽에 있는 무소속 후보하고 해야 되느냐. 그건 국민의힘 경선 때부터 많은 지지자들이 한덕수를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해서 전제가 되고 국민의힘 경선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덕수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덕수가 그럼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경선을 하지 왜 뒤늦게 당비도 한 번 안 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불과 한 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4월 4일 날. 그리고 그 과정에 한덕수라는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전에 대통령 선거 나올 때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십시오. 검찰총장 잘하던 사람을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몇 달 전에 나와서 당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남은 과제는 결국은 단일화밖에 없다. 거기에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한덕수가 도왔다고요? 이건 또 어떤 근거가 있는 주장이죠? 방금 ARS 전화가 와서 단일화 찬성했다는 분이 있네요. 자, 오늘 한번 ARS 결과가 저녁 9시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한번 그 결과를 지켜봅시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댓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은 댓글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것이 이 열기가 결국 단일화를 통해서 범우파 진영의 대선 후보가 최종 정해지고 전부 투표장에 나가는 자기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손목을 잡고 나가서 투표를 해서 이재명 민주당이 집권을 막는 그 에너지로 승화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분출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알부민입니다.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다고 합니다. 아투TV 시청자 여러분은 2박스를 사시면 1박스를 거저드립니다. 2+1입니다. 1522-2429 밑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아투TV 시청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2+1 행사를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1522-2429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폭탄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뜨거운 토론, 뜨거운 논쟁을 벌입시다. 그래서 단일화 후보를 만들어내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에너지를 분출시킵시다. 고맙습니다.